그냥 제가 노동부 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막 들으면서 답변을 할 때마다 저는 그 노동부 우리 이기권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실장님들, 국장님들 다 노동자에 대한 애정이 그 어떤 정부 조직의 공무원들보다도 더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처를 두고 노동부라고 하는 조직을 택했다고 보고요. 노동부에 힘이 실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정부 조직 내에서의 한계는 차지하고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 제목을 어떻게 세운다고 한들 지금 우리가 어쨌든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틀거리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지가 1997년 이후부터 해서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수많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죠? 노사정이 거기에 참여해서. 수많은 합의를 했는데 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도 더 심해지고 비정규직의 숫자는 줄지 않고 노사관계 역시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합의했던 그 내용들은 과연 제대로 된 합의였던 건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체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 사실은 정부안을 밀어붙이기 시기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셔도 그냥 대충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기본적인 틀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아주 미세 조정을 통해서 노동조합에 정말 저녁에 줄 떡을 아침에 주고 그 대신에 저녁을 굶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노동조합을 계속 벼랑 끝으로 밀어오면서 합의를 이끌어냈거든요. 그 무기는 다른 거 아니라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IMF 때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라고 막 600조씩을 쌓아놓고 있는데 저는 그 돈을 어디 따로 그 사람들이 조폐공사를 가지고 있어서 돈을 찍어가지고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다 그 대기업 안에 있었던 협력업체들, 하청업체들 1차 벤다, 2차 벤다 그 생산 환경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이익금 아닌가요? 그게? 그런데 그러면 그 대기업과 같이 일했던 1차 업체들 또는 사내 하청업체들 그 사람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쌓아놓을 만큼 뭐가 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98년도 들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98년도에 그 IMF 이후에 합의한 사항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지켜줬고 그 뒤로 우리 정교조나 공무노동조합이나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걸 다 지켜왔다는 거죠. 네, 나름 다 지켜왔습니다. 그 어떤 그룹보다도 노동계는 그걸 지켜왔습니다. 노동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노동조합에는 법을 갖다 댔으니까 지금 근로감독관 숫자 적다고 하시네요. 예, 근로감독관 숫자 적죠. 지금 조금만 그거에 대해서 더 보고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 질문 다 듣고 알겠습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은 별로 답변을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근로감독관 숫자 적다. 할 일 많죠. 최저임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내셨던 그 대책 중에서 그거 있죠. 그 정리해고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반 해고 요건도 절차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 법안 소위 하면서 법안 소위에 참여하셨던 지난번 부산 청장님 하셨던 이태희 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롤스로이스 마린 코리아의 정리해고. 그냥 정리해고 했어요. 경영상 아무 문제 없는데 정리해고 했어요. 그 노동조합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진호위로 갑니다. 이건 부당해고입니다라고.
진호에서 이거 부당해고네. 경영상 큰 문제 없는데 부당해고니까 복직시키시오. 사업주 말 안 듣습니다. 그냥 우린 중노위 가겠다고 합니다. 가겠죠. 중노위에서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지면 또 그 다음은 이제 법원으로 가겠죠. 과거에 현대자동차가 해왔듯이.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하나씩 둘씩 지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 법률 소송 비용을 누가 낼 거예요. 그거를 지도하는데도 근로감독관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 이거 감독하는데 사람 쓰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한쪽에서 노동자가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정말 이거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해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근로감독관들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이게 지켜지고 있느냐 안 지켜지고 있느냐에 사람을 투입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장관님. 답을 드릴까요? 네. 답이라기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예. 맞을 것 같아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답이. 사정위원회 나름의 저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 부족하지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우리가 할 때도 그때 한 2년에 걸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잠정적으로 의견 일치가 돼서 그걸 입법을 했고요. 또 비정규 입법할 때도 또 사정위에서 2, 3년에 걸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큰 방향을 잡을 때 노사정이 논의를 이렇게 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노동시장 내 룰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소위 대기업 원청의 성과, 이익이 가급적이면 2, 3차 벤터, 가장 근로적인 나쁜 2, 3차 협력업체로 흘러가도록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구조가 조금 변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노사정 큰 논의 틀에도 노사 상생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팀한테도 그 부분을 굉장히 주문을 하고 있고, 우리 상생협력위원회에다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같이 걸어가 줘야 격차가 줄는다. 저는 같이 하고 있고요. 정예고, 일반해고 이런 부분, 롤스로이스 이런 부분, 이제 해고제도가 과거에는 부당해고를 소위 사법처리를 해오던 시대에서 그게 우리만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제 이행금 제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롤스로이스 코리아에서 그 진의 판결을 따르지 아니하면 강제 이행금 제도로 하도록 하고, 또 저희는 지방청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판결에 따르도록 기도를 해 가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룰을 정한 거는 크든 작든 지켜가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임금체불이나 기획감독을 하지만 또 타임오프 부분도 정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노사가 지켜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스크린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협력업체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지금 정규직의 고용을 좀 유연화하자, 정규직의 임금을 나누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정규직의 임금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이 그냥 평소처럼 4%가 오른다라면 비정규직은 10% 올리든지 하자. 그건 하면 됩니다. 하면 그렇게 하게끔 추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합의를 하는 것은, 그걸 왜 노동조합이 합의를 해야 됩니까? 정규직, 예를 들어서 대기업 10%가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37이라면 비슷한 비율로 가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대기업과 정규직은 미안하지만 낮출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하고 2, 3차 협력업체, 특히 비정규직 부분을 높여서 이 격차를 줄여드려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 중소기업 단에 상생협력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것이야말로 법적 효력이나 강제화가 되지 않는, 제도적 아무런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냥
이렇게 천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하시는 것이 맞고 그것을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은 여기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이 내용을 같이 노사가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노동조합의 양보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다 이거지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보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기업은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그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나 죽어가는 중소기업 업체의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과를 우리가 얻는 성과, 우리가 100을 얻는다라고 하면 100은 안 되겠지만 80, 70까지는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야지만이 같이 일하고 있는 정규직들이 흔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 그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납품 단가를 얼마로 주라고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타협이란 거는 제도를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 제도도 법제화를 했습니다. 노사간에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을 법제화를 하셨어요. 노동부는. 그러니까 노동부는 노동조합에 갖다 대는 잣대를 댈 때는 법이라는 잣대를 댔지만 한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는 노동부를 벗어난 부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논의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회적 대화가 아무리 길어져 본들 아무리 여러 차례 우리가 한들 실질적으로 사회의 구조는 개선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성과가 2, 3자 협력을 업체로 흘러가서 거기에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부분이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 다뤄져야 된다 보고 있고 저희들이 발표할 때 그 부분도 넣어서 발표를 했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 부분도 그래서 제가 실천의 의지 이 부분이 대타협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한 부분도 그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먼저 나오기 전까지 노동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승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